인플레이션 부담은 그대로. 그런데 경기의 둔화에 대한 부담은 한 달간 조금 더 진행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시장이 거기에서 조금 불균형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번이 이제 늑대와 소년이냐 아니면 정말 늑대가 오냐, 여기서 늑대는 경기 침체입니다. 네네. R인데 8월 달에는 이제 늑대가 아니야라고 이제 시장하면서 이제 다시 올라간 건데 네. 안심하고,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늑대 같은 조금 비슷한 동물만 보이면 이제 다 늑대라고 생각을 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이걸 좀 잠재워 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 한 주간의 경제 그리고 시장 상황 총 정리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9월 시작하기 전부터 사실 뭐 계절적인 약세 기존의 통계를 보면 9월이 약했다. 뭐 이런 얘기 사실 좀 많이 네. 했었거든요. 근데 시작이 되니까 확실히 좀 약하네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9월이 약하다는 계절성 때문에 미리 조금 겁을 먹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뭐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분명히 줬을 겁니다. 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뭐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사실 8월 초에 지금도 우리가 계속해서 고용 얘기를 했는데 고용으로 한번 충격을 받고 그 이전에 제조업 지표로도 충격을 받았는데 약간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 지금 전개됐나? 이런 것 때문에 긴장감이 좀 더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7월 고용 지표가 나온 게 이제 8월 2일이었죠. 네. 그리고 이제 시장이 그때부터 이틀 급락을 하고, 하지만 이제 8월 달은 사실은 좀 해프닝 비슷하게 낙폭을 다 만회하면서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은 뭐 다 회복했죠. 그렇죠. 그리고 주요 국가 증시도 보면 뭐 거의 다 회복을 했습니다. 오히려 더 올라간 나라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똑같은 말씀하셨듯이 데자뷰가 지금 9월 달 들어서도 똑같이 진행되고 있고, 8월 초에는 7월 뭐 고용 지표가 트리거가 됐다면 이번에는 ISM 제조업 지수가 평상시에는 그렇게 주목하지 않는 지표고, 특히 미국이 뭐 서비스업에 좀 중점을 사람들이 두고 네. 있지, 제조업 지표에는 그렇게 큰 뭐 약간 뭐 제조업은 부진한 게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한 2년간 계속 부진했기 때문에 굳이 ISM 제조업 지표를 좀 재물 삼아서 트리거 삼아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이런 모습은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심리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시장을 움직이는 두 가지 재료 중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는 이제 확정됐기 때문에 조금 시장은 사실 조금 아전인수격이죠. 50bp 인하를 바라면서도 경제 지표는 좋게 나와야 되는 이제 그런 모순적인 그런 상황에서 좀 골디락스 경기를 계속 지금 기대하고 있으면서 골디락스에 조금 위반되는 그런 지표가 나올 때마다 상당히 그 투자 심리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조업 PMI가 뭐 계속 좀 안 좋았다. 지금 추이를 한번 보면 이게 언제부터 좀 안 좋은 게 시작이 됐고 지금은 어느 국면에 있는 건지 이런 분석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 도와주시죠. 네, 2023년 그러니까 작년 내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 뭐 ISM PMI라는 게 이제 기준선이 50으로 그렇게 발표가 되는데 한번 보시면은 이게 종합 ISM 제조업 PMI인데요. 네. 47.2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2022년부터 계속 안 좋았다가 이렇게 모멘텀은 조금 좋아지는, 그러니까 50 이하지만 그래도 모멘텀은 좀 살아나는 듯한 그러한 수치가 찍혔는데 다시 올해 들어서 2분기부터는 다시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약간 뭐 경기가 조금 더 빨리 식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두려움을 준 거는 맞습니다. 네. 이번 ISM PMI가요. 물론 어제 서비스 PMI가 발표되면서 이런 제조업 PMI에 조금 불안감을 불식시켜 줬습니다. 지금 서비스 PMI는 뭐 약간 모멘텀은 떨어졌어도 50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간밤에 나온. 전체적인 제조업 PMI의 그 구성 항목입니다. 신규 수주라든지 생산, 고용, 뭐 재고인데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계속 안 좋았다가 최근에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신호를 이제 시장은 조금 안 좋게 받아들인 거고요.
특히나 제일 끝에 있는 재고가 생산이라든지 신규 수주가 안 좋아지면서 재고가 이제 본격적으로 는다. 이거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조금 하나의 힌트도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더 화들짝 놀란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미국에서의 어떤 비중이랄까요? 네. 서비스업 중심이다라고 우리는 물론 알고 있지만 이 제조업 쪽도 지금 지표를 상당히 좀 민감하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 의미를 좀 짚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제조업은 미국 GDP에서는 한 15%가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근데 제조업이 또 고용을 어느 정도는 해주기 때문에 조금 뭐 제조업이 망가지면 뭐 좀 안 좋아지는 건 맞죠. 그래서 GDP의 비중이 낮긴 하지만 어느 나라나 제조업은 조금 전체적인 고용 지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지금 뭐 서비스업 쪽에서 지금 계속 고용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은 제조업은 말씀드렸듯이 한 1년 이상, 한 2년 정도 지금 부진, 그러니까 조금 좋아지는 동 마는 동 하다가 또 나빠지고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태가 2년 이상 지속됐고요. 그러니까 계속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서비스업은 굉장히 지금 미국 고용이나 경제를 지금 지탱하고 있는 핵심 팩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서비스업마저도 식는다면 미국 경제는 이제 완벽한 좀 경기 후퇴로 이제 접어드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둘 다 중요성은 높습니다만은 서비스업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고용 지표에서 서비스업 쪽에서는 조금 약간 안 좋은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민간 그 크리스마스 ADP, 챌린저 이 민간 그 업체에서도 해고율이 아주 급격하게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뭐 ADP도 지금 99,000건으로 네. 조금 낮게 나왔지만 이게 3월에는 20만 건이었거든요. 근데 ADP도 사람들이 예전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은 지표였습니다.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추세적인 것은 이제 맞죠. 근데 매달 찍히는 지표는 굉장히 오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것보다는 어제 그 민간 그 크리스마스 앤 챌린저에서 나온 해고 지표가 조금 크게 증가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약간 시장에 조금 부담감을 줬죠. 해고 지표를 오히려 조금 더 네, 네.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지금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나온 고용 지표만을 보면 이게 침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고 그거는 조금 지나야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둔화 신호는 확실히 좀 쌓여가고 있는 게 맞습니까? 맞죠. 네. 지금 뭐 연준이 바라는 바고요. 둔화돼야 되고 둔화 안 되면 안 되죠. 둔화 안 되면 금리 올려야죠. 아주 경기가 더 뜨겁다 그러면 50bp 올려야 됩니다. 내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정말 고용 시장은 식고 있고 그거는 이제 연준이 바라던 대로 지금 물가가 잡혀야 되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착실하게 지금 뭐 진행되고 있다. 방향은 맞지만 네. 그저께 나온 그 졸트 보고서를 한번 네. 보시면은 이게 지금 고용이거든요. 고용이 747만 건 찍혀서 조금 이게 팬데믹 때 1,200만 건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2021년 지금 이제 7월달 수치입니다. 유산함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7월달 수치인데 747만 건 되게 이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 추세를 보시면은 2018년 가장 좋았을 때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조금 추세상으로 보면 지금 고용이 나쁘냐? 과거에 직전 경기 확장기에 제일 좋았을 때 정도의 수준이다 내려온 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는 지금 미국 고용이 나쁜 게 아닙니다. 앞으로 나빠질 수 있지만 지금 찍히는 수치는 나쁜 게 아니고 특히 7월은 베릴 영향이 컸잖아요. 24만 9천 건이 임시 해고가 있고 거의 수십만 명이 그 출근을 못한 그러한 7월이라는 특수한 달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세선을 보시면은 나쁜 게 아니다. 밑에 있는 거는 이제 해고와 고용이거든요. 퇴직과 고용이거든요. 이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퇴직과 고용도 완만하게 같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해고도 하지만 또 고용도 어느 정도는 완만하게 내려가고 있고 비슷하게 맞춰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고용 시장의 노동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조금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런 지표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으로는 절대적인 숫자로는 아주 나쁜 게 아니고 오히려 정상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라면 시장은 왜 이렇게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걸까요?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날 경기 침체의 그림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뭐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 언젠가는 올 것 같은데 이제 경기가 식고 있으니까 안 오면 좋지만 연준이 금리를 많이 내려서 안 오면 좋지만 이게 올 것 같은 분위기가 계속 조금씩 째깍째깍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거기에 대한 부담감,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 기업 실적도 좋지 않아질 거고 안 좋아질 거고 그러면 지금 높은 밸류에이션은 누가 유지를 해줄 수 있나라는 이제 불안감. 높은 밸류에이션을 유지 못하면 결국에는 P가 주가가 떨어져서 그거를 이제 정당화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주가 하락에 대한 부담감이 결국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요인에서 지금 비롯되기 때문에 시장은 그걸 경기를 조금 더 부담스럽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절대적인 숫자, 지금 상황이 아니라 이 추세로 간다면 여기에 앞으로 네. 찍힐 숫자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나 네. 걱정을 지금은 좀 미리 네. 반영하고 있는 상황. 그에 비해서 주가는 좀 비싸기 때문에. 네, 주가가 비싸기 네.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지금 S&P 500 퍼가 뭐 22배가 아니고 한 17배 정도였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비싸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이게 맞물려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많이 올라 있다. 네. 여기 버피 있는. 지수가 지금 200%지 않습니까? 지금 GDP 대비 미국 전체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이거는 조금 뭐 그냥 돈놀이 게임이다. 이거는 정말 불안한 게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는 얘기죠. 지금 주가가 조정이 일어나도 그게 잘못된 거냐?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서 지금 상당히 위험한 서커스를 즐기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내일 진짜 중요한 네. 지표가 발표가 되잖아요. 사실 시장이 이번 주 내내 그 내일만 바라보면서 긴장감, 텐션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베릴의 영향이었다, 좀 일시적인 영향이었다 지난달은 뭐 이런 게 좀 확인이 될까요? 일단 뭐 나와 봐야 알겠지만 어떨까요? 네, 일단 뭐 월가 컨센서스는 16만 5천 건으로 지난달 11만 4천 건보다는 이제 정상화되는 이제 15만 건 이상이면 이제 추세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수치이지 않습니까? 참고로 1분기 보시면은 26만 7천 건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았죠. 신규 일자리입니다. 전월비. 그런데 지금 2분기가 한 16만 7천 건 정도 되고요. 최근 3개월도 한 17만 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 3개월 수치로 1분기 수치까지는 뭐 어렵지만 지금 내려가는 추세니까요. 이게 완만하게 내려가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 싶어 하겠죠, 시장은. 그래서 16만 건 이상이 나와야 이제 시장은 안도의 한숨을 쉴 거고, 만약에 ADP 고용처럼 뭐 10만 건 이렇게 찍히면 물론 이제 50bp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올라가겠지만 시장은 이제 빠질 수밖에 없는 이제 경기 침체가 조금 더 우리의 생각보다는 조금 빨리 오겠구나라는 이제 불안감이 이제 시장을 끌어내리겠죠. 그래서 뭐 단기 모멘텀은 어쨌든 뭐 내일 발표될 고용 지표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FOMC에서 점도표 연준 위원들이 뭐 향후 금리 인하의 궤적을 어느 정도 보고 있는지, 그러니까 최종 또 기준금리는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 뭐 3.0인지 뭐 2.5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힌트가 이제 구체적인 뭐 자료가
지금 9월 18일 FOMC에서 지금 나올 수 있는데 일단 뭐 비농업 일자리 수의 추세를 한번 보시면 네. 앞서 보신 거는 이제 전월비 얼마나 증가했느냐고요. 네네. 요거는 그냥 전월비가 아니고 그냥 일자리 수입니다. 네. 일자리 수 1,000명 단위로 이렇게 쭉 해놨는데 지금 굉장히 좀 가파르게 증가한 거죠. 매달 이렇게 매달 증가하니까. 그래서 딱 요- 코로나. 네, 네. 그 코로나 기점으로 해서. 예, 네. 그 음영돼 있는 부분이 이제 경기 침체기였는데 네. 이 경기 침체기 때는 이제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좀 일자리 수가 줄죠. 절대 수치가 줄죠. 해고가 급격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기울기가 그렇게 지금 아래쪽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달 우리가 보는 신규 일자리 수가 조금 적게 나와도 이 기울기가 조금 수평하게 플랫하게 되는 거지. 이게 지금 거꾸로 간다. 거꾸로 가려면 매달 10만 건 이하가 한 6개월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는 건 사실은 조금 더 있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제가 주장하는 근거고요. 특히 이제 고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용이 무너지면 저축이 다 소진돼 있는 상태에서 미국인들이 이제 쓸 돈이 없을 거다. 그러면 가뜩이나 물가도 올라 있고 저축도 다 떨어졌고 해고는 점점 늘어나고 그러면 누가 소를 키우냐라는 거죠. 소비를 네, 누가. 소비를 못 한다라는 거죠. 지갑에 돈이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소비 지출이 중요한데 이거 소비 지출은 이제 전년 동월비입니다. 그래서 10억 달러 기준인데요. 퍼센트가 아니고요. 이렇게 계속 소비 지출도 이제 그 줄고 있습니다. 증가가 이제 조금 둔화되고 있습니다. 매달 돈 쓴쓰미가 조금 이제 주춤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이 주춤해지는 각도도 이게 완만합니다. 이렇게 가파르질 않잖아요. 앞서 고용도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개인 소비 지출도 전년 동월비 금액 자체가 조금 완만하게 이렇게 옆으로. 그래서 지금 유지되는데 이 절대 규모를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2018년 경기가 좋았을 때보다도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객관적인 미국 경기는 나쁜 게 아니다. 나쁜 게 아니니까 GDP가 분기별 지금 2분기에 잠정치가 3% 찍힌 거죠. 그러니까 바로 3%에서 다음 분기에는 0%, 또 그 다음 분기에는 4분기에는 마이너스 이렇게 급격하게 움직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시장에 조금 우려가 저는 과도하다.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또 언젠가는 경기가 가볍거나 짧거나 길거나 침체가 오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게 당장 일어나는 일이 아닌데 다달이 혹은 매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굉장히 짧은 지표를 보면서 사람들은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불안정하고 정말 잠을 못 자고 이런 그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좀 그렇게 주가가 높기 때문에 다 불안한 그런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잃을 게 많다. 불안한 거죠. 네, 항상 이제 원점으로 오면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더 이 작은 지표 하나하나에 네, 좀 예민하게 그렇습니다. 반응하고 있다. 미국 중심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FOMC 앞두고 있잖아요. 인하는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25bp냐 50bp냐 가지고는 계속해서 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50bp 뒤에도 기대감이라는 단어가 붙는 거는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반응이 좀 다를 것 같거든요. 50bp 기대감이 주식시장에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침체라는 이유라면 이런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연준의 그래서 이제 코멘트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파월 의장이 지금 9월 18일 날 어떤 코멘트를 보낼 건지 아마도 뭐 경기는 우리의 예상대로 지금 둔화되고 있고 노동시장은 수요 공급에 조금 균형 상태를 지금 맞춰가고 있고 우리의 물가에 대한 목표는 조금 가시권에 들어왔다. 그래서 위원회는 25bp 인하를 결정했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점도표는 지난 6월 달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저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최종 그 기준금리를 3% 정도로 제시할 것 같고요. 똑같이.
그리고 인하 속도도 뭐 지금 내년 올해 2번, 내년 4번 정도로 제시하지 않을까, 혹은 뭐 5번 정도. 그래서 최종 터미널 레이트가 한 3.75 정도에, 물론 이제 점도표나 이제 SEP에 제시되는 최종 기준 금리는 3.0이겠지만 시장에서 인식하는 것은 이제 코멘트라든지 또 위원회의 성명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4.0 이하로는 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것에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말에 4.0 이하로는 가겠구나. 그 정도면 주식시장에서는 뭐 반응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조금 완만한 경기 침체를 예고하기 때문에 연준이 지표가 지금 나쁘게 나오는 건 나쁘게 나오는 게 아닌데 경기 침체가 굉장히 빠르게 오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서둘러서 인하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는 안 하거든요. 오히려 경기 침체를 연준으로 하여금 연준이 경기 침체에 어쨌든 심리적인 그런 거를 제공할 가능성은 높잖아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시장은 주식 그 FOMC 결과를 좀 긍정적으로 저는 해석할 것으로 보고 있고, 채권 시장에서는 좀 단기 금리가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FOMC만 해도 조금 약간 긴가민가 했지 않습니까? 9월 금리 인하가. 근데 이번에는 확정하면서 그렇죠. 액션에 들어가면서 나오는 점도표와 SEP이기 때문에 채권 시장은 굉장히 그걸 확정적으로 반영하면서 특히 단기 금리가 많이 떨어지고, 장기 금리도 연준이 통상은 역사적으로 보면 연준이 한 2번 내지 3번 금리를 인하할 때까지는 장기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가 약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달러 약세, 또 10년물 금리도 3.5 정도에 급격하게 다가가는 채권 시장의 강세의 흐름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FOMC 기점으로는 그렇다면 25bp 인하를 하면서 경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만하게 정상화가 잘 되고 있다라는 멘트가 나오면서 좀 시장이 네. 환호할 거다. 어느 정도는 네. 안정을 찾아갈 거다라고 보셨는데, 우리가 왜 자꾸 8월 초를 이렇게 데자뷰로, 네. 박사님도 데자뷰라는 표현 써주셨잖아요. 이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때와 지금의 뭔가 상황과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침체 둔화에 대한 우려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뭐 AI 중심으로 한 기술주가 너무 아직도 네. 비싸다. 그리고 이게 끝이다. 아니면 좀 크게 꺾이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들. 그리고 엔화 쪽도 상당히 계속해서 좀 불안불안하게 네, 보고 네, 있는 맞습니다. 것 같아서요. 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8월 달에 주가가 만약에 안 올랐으면, 네. 다시 회복을 못했으면 M7의 주식시장에 대한 시가총액 비중이라든지 S&P IT 섹터의 PR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소됐겠죠. 주가가 폭락함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게 다시 회복했다라는 거죠. 다시 8월 초 급락 이전으로 되돌아갔기 때문에 똑같은 데자뷰가 있는 거죠. 지금 시장은 마켓 컨디션만 집중해서 본다면 7월 말 8월 초와 아무도 바뀐 게 없다라는 거죠. 자고 일어났다면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할 정도로 똑같이 지금 다 원복이 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은 그대로. 그런데 경기의 둔화에 대한 부담은 한 달간 조금 더 진행됐지 않습니까? 네. 아마도 경기 침체가 연말부터 온다면 한 걸음 더 다가갔지 않습니까?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그러니까 시장이 거기에서 조금 불균형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번이 이제 늑대와 소년이냐 아니면 정말 늑대가 오냐, 여기서 늑대는 경기 침체입니다. 네네. R인데 8월 달에는 이제 이거는 이제 늑대가 안 와, 늑대가 아니야라고 이제 시장 하면서 이제 다시 올라간 건데 네. 안심하고,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늑대 같은 조금 비슷한 동물만 보이면 이제 다 늑대라고 생각을 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런 상태에서 이걸 좀 잠재워 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불행하게도 주가가 조정해서 또 9월 달에도 계절성을 피해가지 못하면서 주가가 조정을 보이면서 이 밸류에이션의 부담을 낮춰주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경제 지표의 골디락스 부분에 대한 희망이 플러스 되면서
기업 실적에 대한 뭐 실적 시즌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기업들이 약간 좋은 코멘트 혹은 좋은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면서 AI 쪽에서 성장성이 조금 지속되겠구나라는 이제 안도의 뉴스를 지금 시장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우리 시장은 미국은 8월에 초에 폭락을 회복을 하고 오히려 조금 플러스로 마무리가 됐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충격은 더 받고 좀 쓰러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외국인들이 뭐 좀 도와주지 못하고 네.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 정도로 전 세계 글로벌 증시의 기류가 좀 불안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국내 시장의 뭐 수급적인 취약성 네. 이런 것도 요즘에 더 좀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보겠고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관망하는 게 어떤 답일까요? 좀 변동성은 계속 클 것 같습니다. 그 빅스 지수가 조금 어제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다라는 네. 것은 시장에서 조금 변동성이 앞으로도 올 수 있어라는 것을 계속 신호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9월 달에도 굉장히 뭐 일중 변동성, 주간 변동성, 심지어는 월간 변동성 클 것 같고요.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뭐 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굉장히 또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피곤한 장세. 근데 피곤한 장세에서 이제 점차 이제 경기가 조금 식어가고 있는 분위기, 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주가에 조금 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라고 한다면 이러한 변동성을 좀 포트폴리오의 조정의 기회, 조금 더 PR이 낮고 조금 보수적인 종목으로 조금 도망가는 포트폴리오 교체의 변동성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